안녕하세요, 제노님입니다. 네, 오늘은 중반에 테이밍해두면 좋은 철의 장인 안킬로사우루스를 테이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친구 강력합니다. 네, 그 철퇴 갖다가 압도적인 철캐기로 우세한 안킬로사우루스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Let's go! 네, 안킬로사우루스 테이밍을 진행을 해볼게요. 테이밍 방법은 열매를 먹여서 테이밍하게 되고요.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베린 다 먹고요. 곡류도 먹어요. 옥수수, 감자, 당근을 넣으셔도 테이밍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선호하는 키불은 딜로포사우루스의 키불을 좋아한대요. 네, 딜로포사우루스 키불이 없다. 베리, 곡류를 넣으셔서 테이밍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마취시키는 방법은 마취 화살, 마취 다트를 이용해서 기절시키는 걸 추천드릴게요. 손, 둔기류, 새총은 비추천입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꼬리에 달린 철퇴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손, 둔기류, 새총과 같은 가까이 가서 쏴야 되는 물건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화살, 마취 다트를 이용해서 무빙하면서 쏘셔도 돼요. 이 친구는 느리기 때문에 무빙하셔서 쏘시면서 도망가면서 테이밍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 빛은 뭐죠? 아, 보급품이 떨어졌네요. 자, 한번 보급품 한번 까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급품 한번 까보기. 아, 초보시라니. 우수나 선조주지. 아쉽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더운 지역 갈 때 용이하게 사용될 것 같으니까 더운 지역에 갈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킬로사우루스 테이밍을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 친구 테이밍 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철 캘 때나 돌, 부싯돌 캘 때 좋은 공룡입니다. 네, 돌은 도에디가 있는데 이 친구도 돌은 캐는 편입니다. 와, 어느샌가 아크의 일모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일모를 보면 감이 될 텐데 과연 이 친구는 어느 정도 걸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푸테나노돈 같은 경우에는 테이밍을 했는데 별도 테이밍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초식섬이다 보니까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테이밍 영상은 다음 주 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안킬로 테이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초식섬이에요. 초식섬에서 테이밍하고 있고요. 안킬로사우루스가 자주 스폰되는 지역은 초식섬, 그리고 레드우드, 화산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에서 한 5-6마리 정도 스폰이 되는 것 같아요. 5-6마리 정도? 그리고 그냥 섬 같은 데에서도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초원 같은 데 있잖아요. 초원 같은 데에서도 안킬로사우루스가 나오는데 2-3마리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 걸로 꼽자면은 초식섬, 레드우드, 화산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는 5-6마리 나오거든요. 5-6마리? 그러니까 5-6마리 이상 되는 안킬로 고레벨을 보고 싶으시면 초식섬, 레드우드, 화산에 가서 테이밍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5-6마리가 한꺼번에 스폰이 되니까 거기 가서 테이밍 하시는 게 오히려 좀 고레벨 볼 때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날탈 것으로 낚아채기를 해서 오셔서 테이밍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전지대에 오셔가지고. 왜냐면은 레드우드에서 바로 테이밍 하잖아요.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이 안킬로사우루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오셔서 테이밍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레드우드는 위험합니다.
네, 전갈 뭐 이것저것 기타 등등 생물들이 많이 스폰이 되다 보니까 안킬로사우루스도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안전한 지역으로 오셔서 테이밍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는 뭐죠? 파라사우롤로푸스 친구 같은데, 와, 완전 낀 거 같죠? 느낌이 낀 거 같은데, 와, 이쪽에서도 끼기도 하는구나. 와, 이건 좀 신기한데. 네, 이 천옥 같은 경우에는 더위 약간 저항시켜주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울 때 사용하면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안킬로사우루스 영로 갑니다. 네, 제가 우연히 찾아보니까 초식섬에 자주 스폰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전 초식섬으로 왔거든요. 레드우드로 가기에는 푸테라노돈까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푸테라노돈도 지키고 안킬로사우루스도 테이밍하기 위해서 안전한 초식섬을 고른 겁니다. 자, 한번 테이밍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전한 데를 뽑자면 초식섬만한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얘기했던 초원 있잖아요. 초원의 안킬로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랩터한테 어그로가 끌려요. 랩터나 주변 생물들한테 어그로가 끌리다 보니까 그냥 초식섬? 아니면은 안전한 지역? 이게 그 아르젠타비스를 이용해서 낚아채기를 한 다음에 데리고 와서 테이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르젠타비스로 낚을 수 있어요. 뭐 안킬로사우루스가 아니어도 도에지도 낚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낚아채기를 하셔서 안전한 데 오셔서 테이밍 하시는 게 그래도 테이밍 효율도 안 낮춘 상태에서 테이밍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땅이 울리고 있죠. 네, 근처에 브론토사우루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와, 브론토사우루스가 회색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저는 순간에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약간 가까이에서 가보니까 회색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대낮에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회색깔 브론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쿵쿵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계속 테이밍을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제 눈이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곡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한테 가면은 부패 시간이 빨리 되거든요. 근데 안킬로나 이런 생물들한테 넣어주면은 부패 시간이 약간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부패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안킬로나 다른 초식 공룡들한테 열매나 곡류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잘 안 썩는 편입니다. 근데 사람한테 넣으면은 부패 시간이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사람한테 넣어놓는 거는 좀 비추천이긴 한데 이걸 캤다 싶으면은 공룡들한테 바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공룡들한테 미리 넣어놓으시면 부패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룡들한테 넣어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건조함 같은 데다가 넣어도 되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스파크 파우더 있잖아요. 그 파우더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넣어주면은 부패 시간이 연장된다고 하긴 하는데 제노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계속 일단 테이밍을 진행을 해볼게요. 어느샌가 아크의 일몰이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식섬의 밤은 조금 밝은 편이네요. 네, 전에 제논이 있었던 섬보다 밝은 편이에요. 진짜 밝네요. 여기에 제 루트 하나 지정해놔가지고 여기에서 스폰돼서 지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여기 밝다. 그쵸? 상당히 밝은데요? 자, 이제 어느샌가 일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크의 일출입니다. 아까 건 일몰이고 이번 건 일출. 자, 안킬로사우루스도 어느샌가 30% 정도 테이밍 효율이 올랐네요. 와, 이 친구 철퇴가 그냥 야구 방망이로 써도 될 정도로 두꺼운데, 와, 영롱하다. 그리고 이 친구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테이밍 했거든요. 테두리는 빨간색에 가시가 좀 검은색인데 가시가 조금 돋보이네요. 저는 이제 또 풀을 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섬유를 좀 가지고 가야 돼서 섬유를 좀 캐서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밍 완료되고. 네, 회색이죠? 아까 그 브론토입니다. 쿵쿵거렸던 브론토 생각나죠? 그 브론토가 저 브론토예요. 와, 상당하죠? 근데 이미 브론토는 한 마리 테이밍을 해놔가지고 두 마리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계속 안킬로사우루스 테이밍을 진행을 해보죠. 와, 안킬로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철퇴도 있고 강력해 보임에도 의외로 육식공룡의 어그로가 잘 끌려요. 네, 이 친구도 어그로가 은근히 잘 끌리는 생물이라서 가급적 초식섬이라던가 안전지대에서 테이밍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설산에서도 가끔씩 보이긴 하던데 설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 울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좀 위험 지역이죠. 그리고 설산에서 가끔씩 다이어 울프도 나오긴 하지만 렉스도 나와요. 거기에 렉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공룡들이 있답니다. 울리라이노 뭐 근데 울리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아크에선 털콧불소라고 불리는 친구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가지 공룡들이 설산에서 있습니다. 카이루크라고 그 펭귄도 있어요. 네, 카이루크라는 펭귄도 있고 근데 카이루크는 잡으시면은 유기폴리머를 줘요. 유기폴리머 채집할 때 좋은 생물입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그거는 카이루크를 제가 직접 처치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유기폴리머가. 그러니까 카이루크를 처치해서 얻어야 돼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은 초식에서 약한 게 도도라면 육식에서 약한 건 카이루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이루크랑 딜로포가 비슷하다. 근데 카이루크는 도도랑 비슷해요. 의외로 그냥 사람이 공격을 하면 도망을 갑니다. 네, 카이루크는 도도랑 비슷하게 도망을 가는 공룡이에요. 근데 의외로 귀엽답니다. 그리고
유아기부터 청년 뭐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성장하기 전에 공룡들도 만나볼 수 있어요. 카이로쿠는 전에 있었던 애들은 다 어른 공룡들이었잖아요. 카이로쿠는 아기 공룡들부터 성인 공룡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육아를 할 수도 있어요. 카이로쿠는 그게 또 카이로쿠 기르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안킬로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하면 조금 더 스탯이 올라서 더 많은 철을 캘 수 있겠죠. 그리고 강력하고 단단한 몸, 그리고 생명력, 이런 것을 물려받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자원도 잘 캐고 강력한 안킬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럼 계속 테이밍을 진행을 해보죠. 아, 저 브론토 진짜 다리가 회색이네요. 전 아까 봤을 때는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회색이네요. 자, 계속 테이밍을 진행해보죠. 이야, 안킬로사우루스 얼굴 멋있다. 이거 멋있네. 그쵸? 상당하죠? 영롱하다. 영롱한 안킬로 한번 테이밍 해보겠습니다. 안킬로는 무빙에서 테이밍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맞추고 뒤로 빠지고 한 번 맞추고 뒤로 빠지고 전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친구는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잘 못 따라와요. 그래서 무빙샷이 가능한 공룡 중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느리거든요. 그래서 테이밍 할 때 비교적 쉬워요. 네, 안킬로사우루스, 보에디푸루스 뭐 이런 느린 생물들은 테이밍하기 쉽습니다. 네, 그냥 저희가 쏘고 피하고 쏘고 피하고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쏘고 빠지고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친구가 도망을 가면 기절 수치가 오른 거거든요. 한 번 더 쏘주면 기절이 돼요. 그렇게 하셔서 테이밍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럼 함께 테이밍을 계속 해볼게요. 어우, 테이밍하는 거 기다리다가 배고픔 수치가 올랐네요. 자, 배고픔 수치 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는 베리류들 먹으면은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먹은 다음에는 배고픔 수치가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물 먹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파밍이라던가 안킬로사우루스 테이밍 전까지 파밍을 한다던가 여러가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피노 같은 계열의 애들은 기절 수치가 빨리 달아서 어디 가다 보면은 기절 수치가 풀려 있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걔네들은 직접 우리가 봐줘야 돼요. 네,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자, 테이밍을 하면 근데 다들 웬만해서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고 지원군이 되어주기 때문에 테이밍하시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룡들입니다. 자, 기절 수치를 다시 올려주고 진행을 해보죠. 네, 기절 수치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절 수치를 봐가면서 테이밍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기절 수치가 다 달면 다시 이 친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기절을 시켜야 돼요. 네, 다시 기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직접 기절 수치 봐가면서 테이밍을 하셔야 한답니다. 자, 위치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제가 지내고 있던 저기 앞섬에서 그냥 쭉 오시면 돼요. 네, 제가 아까 지내고 있던 섬에서 쭉 오시면 바로 초식섬이에요. 네,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답니다. 네, 원래 푸테라노돈 색깔이 저 색깔이 아니었는데 조금 더 밝은 색상이었는데 그 친구가 스피노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테이밍한 푸테라고요. 전에 잡은 푸테라노돈 테이밍 영상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는 파란색에 노란색 줄무늬를 띄우고 있던 푸테라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이 친구가 고레벨이라서 이 친구로 갈아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계속 테이밍을 해보죠. 네, 이 친구는 그 대신에 고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로 쉽게 갈아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킬러를 테이밍하러 올 때는 푸테라나 날 탈 것으로 초식섬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뗏목 있잖아요. 뗏목으로 노를 저어서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뗏목을 타고 오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은 직접 수영을 해서 오는 방법도 있긴 해요. 네, 수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해양 생물들의 어그로가 끌리겠죠. 네, 예를 들면은 플래시오사우루스, 돈클레오스테우스, 뭐 메갈로돈 같은 계열의 애들, 앵글러 같은 애들, 이런 생물들한테 어그로가 끌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보단 날 탈 것을 타고 오시던가 아니면은 뗏목을 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뗏목은 위험감이 약간 있다면 리드시크티스라는 생선이 또 있거든요. 그 생선이 파괴합니다. 뭐를요? 뗏목을 파괴하는 공룡이 있어요. 네, 그래서 뗏목 타고 오시는 것도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리드시크티스가 스폰되는 데가 이 위치거든요. 약간 어중간한 위치인데, 제가 온 위치 주변에도 리드시크티스가 약간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와, 스테고사우루스다. 스테고사우루스도 테이밍을 해볼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나름.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스테고사우루스도 한번 보죠. 근데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도 무빙에서 쏴도 아마 안 맞고 테이밍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도 은근히 느리고 사거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동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고사우루스도 그냥 이동하면서 기절시켜도 돼요. 느리거든요. 그래서 느린 생물들은 가급적 그냥 무빙해서 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친구 위험할 것 같다, 내가 생명력이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렇게 돌 틈에 올라가서 테이밍 하셔도 돼요. 돌 위에 올라가서 테이밍 해도 되고 무빙해서 테이밍 해도 되고.
이 친구는 테이밍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진짜 간단한 방법인데요, 테이밍장을 직접 만드셔서 테이밍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테이밍장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안킬로나 도에디 같은 애들 집어넣어 가지고 테이밍 하는 거죠. 네, 그래도 테이밍이 가능하답니다. 네, 어느샌가 절반 이상 테이밍이 완료가 됐네요. 70% 정도 됐는데, 자, 그럼 계속 테이밍을 진행해 볼게요. 안킬로의 꼬리치기는 당해낼 강자가 없죠. 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와, 근데 이 친구 보면 볼수록 색깔이 진짜 화사하네요. 빨간색에 갈색 이미지가 약간 나는 색상입니다. 와, 그리고 파라사우가 여길 계속 다니는데, 초식섬에는 파라사우나 그런 애들은 많이 스폰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 자원을 채취해 보죠. 네, 이렇게 자원을 채취해서 나중에 사용하면 되니까 미리 모아놓고 가는 걸로 하죠. 와, 근데 진짜 테이밍이 느린 생물들이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생물들이 있어요. 고도나 딜로퍼 같은 애들은 진짜 테이밍이 빠르거든요. 그에 반면 기절 수치가 되게 빨리 떨어지는 생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애들은 저희가 직접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기절 수치가 떨어졌다 싶으면은 계속 마취약을 투여해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감이 있죠. 근데 안킬로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기절도 천천히 떨어지고 돌연도 천천히 되는 편이라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대로 계속 테이밍을 진행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킬로 있는 대로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이쪽이죠. 프테라노돈이 잘 지켜주고 있는데 굳이 초식섬에서는 안 지켜줘도 돼요. 왜냐면 어그로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식섬이 이런 친구들 잡을 땐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안킬로, 와, 영롱하다. 이제 앞으로 돌이나 철을 우리한테 수급해줄 때 사용될 공룡이랍니다. 파라사우 롤로포스 얼굴 색깔 실화. 와, 멋있다. 몸은 검은색인데 얼굴은 살색 같은 느낌의 색상이네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 와. 여기에서 집 짓고 생활하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긴 한데, 단점이 있다면은 자원이 작아요. 조금 자원이 얼마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단점이 있다면은 자원이 작다, 약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티밍 하시면 좋은 데니까 한 번 정도 초식섬에 집 지어놓고 루트로 지정해가지고 그 침대 깔아놓으시면 스폰되기 편하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테이밍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여기 초식공룡들 영롱하죠. 가끔씩 좋은 색상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색상이라던가 레벨이라던가
보고 테이밍을 하셔서 다시 살던 동네로 오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와, 철회장인 안킬로가 드디어 제논한테 오겠네요. 여러분들도 쉽게 초식섬에 가가지고 테이밍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위험한 지역에서 테이밍 하시는 것보다 안전한 지대에서 초반에는 테이밍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중후반에서는 굳이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테이밍장으로 테이밍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자원 구하기가 약간 힘들거든요. 초반에. 그럴 때는 그냥 안전지대에 가가지고 비교적 이렇게 안전하게 테이밍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때는 가급적 안전한 게 좋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보단 안전하게 안킬로를 데리고 집으로 귀환하길 추천드릴게요. 자, 어느샌가 테이밍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요. 우와, 이 친구도 테이밍 속도가 브론토 맞먹네요. 아니, 브론토보다 늦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느샌가 그래도 테이밍이 절반 이상 됐네요. 네, 푸테라노돈 테이밍 영상도 올릴 거예요. 근데 이 푸테라노돈 색깔이 아니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와, 트리케라톱스도 다니네요. 초식섬에 있는 애들은 온순한 편이에요. 사람이 공격을 하지 않고서야 반격 안 하는 공룡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네, 안킬로나 트리케라? 다른 애들도 공격을 받으면 반격은 해요. 지금 앞에 보이는 파라사우 롤로푸스는 반격은 안 합니다. 네, 참고로 저 친구는 공격을 당하면 도망을 갑니다. 지금 몸이 낀 것 같은데 이게 뭐죠? 파라사우가 낀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한 경우인데 테이밍하고 있는 공룡하고 제가 갖고 있는 푸테라노돈 근처에서 꼈네요. 와, 이 친구 그래도 색상도 마음에 들고 자원 채집 능력도 좋아서 테이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테이밍하면 용이하게 쓸 때가 많기 때문에 테이밍을 하셔서 보관해놨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장을 만들 수 있는 레벨이 되었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안장 끼워서 탑승하시면 돼요. 착용하셔가지고. 안장이 없으시면 테이밍 해놓고 보관해놨다가 레벨이 되거나 그러면 안장 착용하셔가지고 테이밍 하시면 되고요. 네, 굳이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중후반에 철이 많이 필요하지 초반에는 굳이 많은 철이 요구되진 않거든요. 철 캘 때는 중후반에 안킬로사우루스 안장을 만들어서 착용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초반에 캘 때는 그냥 곡괭이를 이용해서 캐시면 철이 나오거든요. 네, 곡괭이를 이용해서 직접 캤다가 나중에 안킬로로 갈아타시면 좋은 채집 효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장 만들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장을 못 만들고요. 아니면 간모드를 이용하면은 100레벨까지 금방 가니까 간모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달쯤 되면 간모드를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네, 어떤 효능을 발휘하게 될지 한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생각 99.1% 테이밍이 완료가 되었네요. 자, 곧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동료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브롬토 다음으로 시간이 길게 걸린 안킬로사우루스 테이밍이 곧 성공될 것 같습니다. 네, 브론토 다음으로 오래 걸리네요. 자, 하나 둘 셋 뾰로록 하고 테이밍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뚠뚠뚠. 테이밍 완료. 좋습니다. 자, 이름도 지어줘야겠죠. 전 이 친구 이름을 생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철의 장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장인이라고 이름을 새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띄우고 장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안킬로 테이밍 성공! 예! 네, 오늘은 중반부에 철 캘 때 좋은 안킬로사우루스를 테이밍 해봤는데요. 이 친구는 철 그 외에 돌, 부싯돌도 캘 수 있으니까 다재다능한 돌과 철 캐기 영역을 갖고 있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돌보다 철을 잘 캐서 철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빠라빰빠빰빠밤.